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 기억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동화. 자유로운 영혼의 피터팬이 부럽기도 했었고, 동화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땐 참 재밌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동화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력을 한 스푼 넣어 여러분이 원하는 주인공으로 혹은 원하는 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 만약에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꿈을 꿔줘.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께 만약에 극장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바꿔버린 동화는 어떠셨나요? 결말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복잡한 전공책을 읽으면서 뜨거워졌던 여러분의 머리를 가벼운 이야기들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동심 가득 동화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먼저 오늘의 동화를 만나봅시다. 세상은 내게 뭘 보여줄까요? 아직 겁이 많은 오늘의 동화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명작 동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읽은 이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힌트 하나 더! 주인공에 관한 노래도 있답니다. 그것도 팝송 가요부터童謡까지 엄청 다양하게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동화 신데렐라입니다. 그런 적 없나요? 아주 긴장. 신데렐라는 본래 유럽의 민담으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상드리용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민담으로 쭉 전해오던 것을 프랑스의 동화작가 샤를 페로가 1697년 그의 동화집 옛날 이야기에 수록하면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1600년대에 나왔다는 말은 유럽에서는 수백 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집에 남겨진 계모와 두 새언니의 구박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궁전에서 열리는 성대한 파티에 요정의 도움을 받아 갈 수 있게 됩니다. 도마뱀은 마부로, 생기질은 말로, 호박은 화려한 마차로 변신하는 멋진 마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마법에도 한계는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공주님의 모습이 된 신데렐라는 밤 12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2시가 땡 하고 종이 울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무도회장에서 왕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후 유리구두를 통해 둘은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원래의 이야기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착하게 살면 행운을 얻는다는 교훈 아닌 교훈을 남기면서요. 오늘 누구나 알고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듯한
이 동화에서 도대체 우리 작가님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화 속의 신데렐라는 남에게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누더기 옷을 입고 굳은 일을 도맡으며 나쁜 새 가족들 사이에서 불쌍하게 살았죠.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읽었을 때는 전 그저 신데렐라가 불쌍했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주인공은 왜 맨날 착해 빠져야 하나?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것도 다 옛말이죠. 당하고만 살면 바보 된다는 말이 전 더 와닿더라고요. 현실 세상엔 저를 구해줄 요정님 따위는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암튼 그래서 오늘은 신데렐라를 하나 없이 착한 사람보단 비현실적인 마법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꿋꿋이 잘만 살아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신데렐라의 성격이 착하지 않았다면? 열두 시가 되면 만나 우리 둘이는 어디 있다가도 만나 눈 오는 날이면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유치한 듯한 약속 근데 기분이 영 좀 그렇긴 해 흐린 날이면 12시가 돼도 오지 않았던 너를 기다리던 그날 내 모습 잊을 수 없잖아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란 없으니까 그치 나는 지금 울고 싶은데 정말 거리마다 들떠있는 게 난 슬퍼 그대가 스르륵 다가와 기다렸냐고 할 것 같은데 나 오늘까지 울지 않고 참아왔는데 정말 나 착하게 잘 견뎌왔는데 모두 다 스르르 잠든 밤 그댄 내게 다녀가 줄 수도 있는 것 같아 지나가버리면 별거 없는 거라고 사랑이라는 거 별거 아닌 거라고 다 아는 척한 내가 웃겨 결국 이럴 거면서 그래 아직도 넌 내게 뭔가를 가르쳐주지 나는 지금 울고 싶은데 정말 거리마다 들떠있는 게 난 슬퍼 그대가 스르륵 다가와 기다렸냐고 할 것 같은데 나 오늘까지 울지 않고 참아왔는데 정말 나 착하게 잘 견뎌왔는데 모두 다 스르르 잠든 밤 그댄 내게 다녀가 줄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느새 우린 어른이 다 되어버리고 거짓말 같은 기적들을 믿지 못해도 아직은 내가 믿고 싶은 건 돌아오는 내 모습 이번 겨울까지만 믿을래 울고 싶어지는 나 어른스레 참아왔던 나 옛날 어느 마을에 신데렐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했지만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 인해 죽게 되고 계모와 새언니들
그리고 신데렐라만이 한 집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데렐라는 더 이상 구준질만 하는 소심한 소녀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언니들과 계모에게 엄청난 갑의 횡포를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혼자 남은 그녀가 갑이냐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꽤 잘 사는 집이었고 그걸 노리고 접근한 계모가 아빠가 신데렐라에게 물려준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언니들과 계모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키고 자신이 시킨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세상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들을 향한 횡포는 그렇게 매일매일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데렐라가 궁전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린다는 걸 듣게 되죠. 그녀는 그 파티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신데렐라에게는 자신만의 빅피처가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왕자님과 결혼한 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한 물질 만능주의자였거든요. 무도회장에서 우연을 가장해 왕자를 만날 곳이겠다는 설계를 한 신데렐라는 자신이 제일 예뻐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두 언니의 노동을 더욱더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달라고 시키면서요. 두 언니는 그렇게 드레스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죠. 바느질을 하다 손이 찔리고 피가 나고 옷을 만드느라 며칠 밤을 새기 일쑤였어요. 속으로는 신데렐라에게 큰 복수심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면서요. So you're still thinking of me, just like I know you should. I cannot give you everything, you know I wish I could. I'm so high at the moment, I'm so caught up in this. Yeah, we're just young, dumb and broke, but we still got love to give while we're young, dumb. Young, dumb and broke. Young, dumb and broke. Young, dumb and broke. Young, dumb, broke high school kid. Young, dumb, broke high school kid. We have so much in common. We argue all the time. You always say I'm wrong. I'm pretty sure I'm right. What's fun about commitment when we have all life? 그러나 이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는 말, 아무렴 지렁이도 아닌 사람인데 참고 지내다가도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겠죠. 새언니들과 계모는 신데렐라가 자신의 외모를 감상하느라 정신없을 틈을 타 몰래 계략을 준비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드레스의 안쪽에 따가운 옷핀들을 잔뜩 넣어놨어요. 신데렐라는 그것도 모른 채 받고 말았죠.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무도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데렐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언니들에게 집안일을 몽땅 시키고 방 안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곤 드디어 드레스를 입기 시작해요. 아, 그런데 등이 좀 따갑네요. 신데렐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옷의 재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입기를 시도하는데 그런데 모에 찔린 것 마냥 너무 아픕니다. 그녀가 옷 안쪽을 열자마자
오핀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치장하느라 늦어서 무도회장 가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드레스까지 이 모양이라니. 화가 잔뜩 난 그녀는 언니들을 찾아가려 방문을 돌리는데 이런, 방문을 잠그고 새 모녀가 도망을 가버렸네요. 신데렐라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무도회와 왕자님은 개뿔. 자신의 목표를 하나도 실행하지 못할 위기였죠. 점점 무도회와 멀어져 가던 그때 신데렐라에겐 뾰족한 수가 떠올랐어요. 바로 아까 그 드레스에 꼽혔던 오핀. 그녀는 오핀을 문손잡이에 끼우고 돌렸습니다. 역시 가정집의 잠금 장치는 오핀 하나면 충분한 것 같네요. 그렇게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나온 그녀는 호박마차도 유리구두도 없이 궁전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아직 무도회가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말이죠. 그러나 신데렐라가 왕궁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행사가 끝난 텅 빈 무도회장만이 보였습니다. 언니들이 미워서 짜증도 나고 왕자를 못 봐서 아쉽기도 하고 신데렐라는 왕궁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그때 정말 운명처럼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무엄하도다. 어느 안전이라고 담배를 피우느냐? 남자는 수상쩍은 사극 말투를 하며 신데렐라의 담배를 획 꺼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무도회도 못 가고 왕자도 못 만나서 화나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시비까지. 그녀는 발끈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왕자라고 대답했죠. 신데렐라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응, 네가 왕자면 난 공주야. 왕자는 엄청 잘생겼댔거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하려고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고 그제야 신데렐라는 놀람과 동시에 부풀었던 풍선이 쪼그라들듯 실망에 빠집니다. 상상 속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딴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왕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왜 자기의 환상을 깨버렸냐고 말이죠. 온실 속 화초처럼 길러졌던 그는 신데렐라의 비아냥대는 말투에서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묘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녀의 말투에 점점 끌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요.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첫눈에 반한 겁니다.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요. 얼굴이 빨개진 왕자가 몸을 베베 꼬며 신데렐라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지만 두뇌를 풀가동해 보니 왕자에 취해지면 게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번호를 준 신데렐라는 자신에게 복수한 새언니들을 찾기 위해 왕자에게 나중에 보자며 떠나버립니다. 왕자는 아무래도 쿨한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그는 신데렐라의 집으로 예쁜 유리구두를 보내고 마차를 사주는 등 끊임없는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데렐라는 그를 받아줬고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색다른 신데렐라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 소개할 때 어떤 동화든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뜻밖의 결말이 궁금해진 동화가 생겼다, 혹은 이 동화 내용을 좀 바꾸고 싶다 등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동화에 관해서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에서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동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제작 장혜진, 기술 유강현, 진행의 박세리였습니다.